진짜 싱싱하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걸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측을 했었죠. 윤석열이가 12.3 계엄을 선포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서 있었던 그 당시 드러났던 것들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018년 계엄사 문건 사건을 혹시 베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왔었죠. 너무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계엄의 최전방에 방첩사가 동원됐다는 점에서 이 방첩사가 전신이 기무사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방첩사, 그러니까 과거 기무사가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깊숙이 관여를 했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을 했었죠. 그런데요, 오늘 드디어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오늘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간의 수사 성과,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첩사가 지난 2024년 초부터 내란을 준비해 왔다라는 정황이 파악이 돼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된 단독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방첩사에서 내부 문건이 나왔답니다. 2024년 초부터 내란을 좋비해 왔으며 일부는 이미 실행된 것도 있다. 이 개떡 같은 놈들을 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단순히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계엄 준비를 했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로는 지난번 조은석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기 1년 전부터 적어도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그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기현은 그 내용을 판결문에서 부인하죠. 계엄의 이 진행 과정을 보면은 즉흥적으로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둥, 준비가 부족했다는 둥, 병력 동원이 잘 안 됐다는 둥, 이런 이유를 들어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준비가 안 됐던 게 아니라 그 새끼들은 준비를 다 했지. 그런데 의외로 일선 군인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 명령을 받았던 군인들이 출동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가라는 데가 하필 국회인 거야. 근데 자기들이 알기에도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래. 그리고 일단 가봤더니 국회가 너무 평온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패닉이 된 거야. 이거 왜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그러면서 걔들 좀 머리 속에 뭐가 지나갔겠어요? 5.18이 지나가더라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계엄군이 돼가지고 그 군사 반란에
조력자가 되는 거냐, 내가 군사 반란에 가담한 게 되냐, 내 반란군이냐, 오만 때마다 생각이 다는 거야.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계엄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고, 이 계엄을, 아니,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일을 지가 해야 된다는 거에 엄청난 갈등을 느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지들은, 내란 세력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막상 현장에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판단한 지기현, 이놈이 미친놈인 거지. 이 지기현이라는 자는요, 지금 북부지법에 도망가 가지고 숨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이 지기현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개떡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지기현 이런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딱 선고 내려놓고 바로 도망가잖아. 심지어 선고날 받아놓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인사에 발령이 내버리잖아요. 예. 뭐예요? 도망가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북부지법으로 도망가 있어요. 지기현 중앙지법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욕먹겠어. 북부지법에 살짝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짱 박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게 그냥 됐겠어요? 이거 100% 조희대하고 짠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시나리오가 언제? 방첩사에서 이미 시작됐더라. 2024년 초에 계엄 문건이 작성이 됐다 이거야. 2024년 초. 지금 확인되기로는 적어도 2024년 3월에는 이 계엄 문건이 만들어져 있었대. 근데 이 계엄 문건 그냥 만들어졌겠어?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실제로 뭐 연구라든지 자료 찾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으면은 실제 계엄 이거 작성 시작은 언제야? 2023년 말이야. 그죠? 그럼 2023년 말부터 작성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계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자, 내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니들은 뭐하고 니들은 뭐하고 업무를 분장했을 거 아니야. 그게 언제쯤이다? 예, 그럼 2023년 10월이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에서 조사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와, 소름 섬뜩하게 돋지 않습니까? 자,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2024년 초 방첩사에서 계엄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에는 단순히 계엄 합수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서 방첩사가 중심이 돼서 경찰과 군사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파견 인력을 대규모로 모으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 계획이 다 정해져 있었대. 자,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일부 실행이 된 정황도 있다는 거야. 실제 한미연합훈련, 2024년 한미연합훈련 이게 6월에 한 번 있고 뭐 8월에 한 번 있는데, 당시 2024년 3월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실제로 이 합수부를 만드는 훈련을 했다는 거야. 실제로 그때 논란이 됐었어요. 이거 계엄 시도 아니냐고. 근데 그때도 방첩사에서 아니다라고 오리발 내밀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경찰들이나 군사경찰들 방첩사 밑으로 다 끌어모으는 훈련까지 다 했던 거야. 자, 니들 다 와. 이거 훈련을 했다는 거는 누가 올 건지도 미리 정해뒀다라는 얘기지. 누가 올 건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소집을 했을 때 빨리 모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만들어두고 미리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한테 그 업무가 갈 것인지 미리 정해둔다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곧바로 계엄이 선포되면 곧바로 합수부 만들어서 곧바로 잡으러 간다. 이 생각까지 다 계획을 잡아놨던 거야. 그게 방첩사
계엄 문건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첩사 계엄 문건 사건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걸로 돼서 보도가 됐죠. JTBC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MBC에서 단독을 했고, 오늘 오전에 김지미 특검부가 방첩사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을 해가지고 계엄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확보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내란 직후에 추미애 의원이 이 폭로를 한 게 있습니다.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라고 해서, 자 보세요.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돼 있고 계엄 선포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게 계엄 지난 내란 직후에 발견이 됩니다. 방첩사 문건이 이때 한번 발견이 돼요. 이걸 누가 폭로를 했다? 예, 추미애 그 당시 의원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합니다. 그랬는데 당시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이번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를 하면은 요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다. 요렇게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진짜 국가 비상사태를 준비한 거다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봤더니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당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차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지.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은 이미 그때 잡혀가 있는 상태였고, 국방부 차관이 이 일을 맡았는데 국방부 차관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국민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1년 반 만에 다시 이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하신 추미애 의원이 얼마나 당시에 중요한 일을 했는지 여기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추미애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야, 이거.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니야. 당시 추미애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사, 이 방첩사 문건 가만히 뒤져보니까 2018년 기무사 문건하고 매우 유사하더라. 아무리 봐도 그때 그거 보고 뺏긴 것 같다.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이거 결국에 당시 주범인 조현천이 처벌 안 받았죠. 이거 왜 처벌 안 받습니까? 조현천이 미국에 도망가 있다가 윤석열 정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귀국을 하죠. 근데 윤석열이 봐주잖아. 내란 세력의 간땡이를 키워준 꼴이 돼버렸어요. 이거 지금이라도 조현천 붙잡아 와가지고요, 이거 다시 재판해야 됩니다. 이거. 조현천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조현천이가 2018년에 만들었던 이 계무사 계엄 문건이 이번 윤석열 계엄 사건으로 이어진 거예요. 방첩사는 기무사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가지고 문건을 또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그 문건을 실제로 계엄에 써먹은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수사기관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이걸 밝혀낸 겁니다. 와, 저는 솔직히 많이 아찔해요. 윤석열이가 계엄을 저지른 것도 아찔한데 상당수의 진실들이 계속 묻혀질 뻔했다는 거 아니야. 이걸 보면은요, 지금 방첩사는 간첩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야. 여전히 내란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곳인 거예요. 기무사, 방첩사, 얘네들 이따위로 좀 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폭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군인이 폭로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기무사 지금 방첩사 내에서 그 정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 이재명 찍었지? 뭐 이렇게. 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관련된 보도, 자,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여기 있네요. 자, 어디 갔어? 요거죠. 자, 군부대에서 이재명 찍었나? 뭐 이렇게, 예.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거 MBC 보도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있었네요. 자, 이 보도도 있었죠. 예. 자, 너 일찍이냐? 편가르기 여전한 반성 없는 방첩사.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그 방첩사 군인 한 명이 직접 나와가지고 폭로를 다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폭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폭로를 보면서 야, 아직까지 방첩사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 정신 차리는 게 사실 이상해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방첩사가 기무사 시절부터 내란을 준비하는 시절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사 쿠데타와 내란을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로 뭉쳐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방첩사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없애버려야 되죠, 이거 진짜. 참 문제가 심각한 게, 전두환의 방첩사는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첩사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조직의 문제인 거야. 방첩사 같은 걸 만들어 뒀더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간첩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다? 쓸데없는 것 하다가 쓸데없는 것도 잘 안 되니까 내란을 꿈꾸는 겁니다. 이런 조직은 필요 없죠.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 군 내부에서 간첩을 막는 조직, 필요한 줄 알았어. 간첩 잡으러 다닐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이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무사는요, 지금 방첩사죠.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야 돼요. 인력도 대폭 빼내야 되고, 이 쓸데없는 짓거리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상이 이상한 꼴은 진짜 이상한 놈들, 내란에 찬성한 자들, 뭐 일찍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1번 찍었다, 이재명 찍었냐? 라고 이렇게 묻고 다닌다는 이런 자들은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문제는 여기 안규백 장관입니다. 안규백 장관이 이거 뿌리를 뽑을 생각은 안 하고 보도가 잘못됐다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뻔히 드러나 있는 마당에 지금 이 기무사에서, 방첩사에서 사실상 정치질을 하고 있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정치에 개입을 안 하면은 쓸데없는 짓거리는 하고 있고, 뭐 담배 뭐 피우는 뭐 장소, 흡연 장소가 뭐 가까워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딴 거나, 아이고 진짜 그게 간첩 잡는 거야? 방첩사가 참 그런 짓을 할 건 없애야죠, 그런 조직은. 그런데 그런 조직을
장관이라는 사람이 두둔을 하고 있고 보도가 잘못됐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장관 그만두라고. 정말 흐물흐물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자리 욕심 내지 말라니까. 안규백 장관 자리 욕심이 그렇게 나면 꺼져. 진짜 뭐 하는 건데. 제가 몇 분을 제가 지목을 한 적이 있어요. 안규백 장관, 정성호 장관, 이런 분들 자리 욕심 너무 많이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자리 욕심 너무 냅니다. 지금 자리 욕심이 중요한 게, 어떤 자리에 가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걸 생각해야 되잖아. 자신이 할 일은 생각은 안 하고 왜 자리 욕심만 내냐고요. 참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장관이니까 자기 부하들을 감쌀 필요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하는 부하가 아니야. 이건 부하가 아니라 내란 역적이잖아. 왜 내란 역적을 부하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관이 방위병 출신이라서 군 조직을 장악을 못하고 군에 이렇게 휩쓸려 다닌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저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안규백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고요, 검사고요, 수장들, 장관들 엄청 떠받들어 모셔요. 떠받들어서 모십니다. 제가 법원, 검찰도 출입을 많이 했지만 국방부도 한동안 출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국방부 출입을 하는 동안 제가 몇몇 자리에서 기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인사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제가 불교방송 기자였는데, 제가 이제 인사말이니까 덕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덕담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야. 그 다음부터 저한테 대우가 달라져요. 어떻게 틀려진 줄 아세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지방에 춘천에 살았는데, 제가 그 우연찮게 춘천에 있는 군부대 안에 있는 그 절집에 제가 그 물건을, 선물 같은 걸 전달해 주러 갔거든요. 근데 절집이니까 제가 그냥 사전에 미리 통보 없이 간 거 아니야. 그 군종 법사님한테 연락만 해놓고 그랬는데, 군종 법사님이 나오시지도 않고 그랬는데 내 차 번호를 그 부대에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군종 법사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대 그 참모장이 나와요. 군단이거든. 별 하나가 나오는 거야. 준장이 나오더라고. 되게 황당했어요, 나는. 그러면서 기자님 이러면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미리 연락 주시면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러는 거야. 뭔 각별히, 나 그냥 서울에 있는 어떤 절이 그 춘천에 있는 어떤 그 군 부대 안에 있는 영내 그 법당에 선물 갖다 주라 그래서 그거 갖다 전달해 준 것 뿐이야. 근데 뭔 각별이야, 각별이는. 예, 근데 각별이가 되는 거야. 뿐만 아니에요. 완전히 떠받들어. 국군의 날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는데, 기자만 초청받는 게 가족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다 초청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초청한다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병장 출신이거든. 나는 대위지만 우리 아버지는 병장이거든요. 그런데 기자 아버지들을 초청해 와가지고 육군참모총장이 술을 두 손으로 따라드리면서 아버님 그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 덕택에 저희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술을 탁 따라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버지 뻑 갈 거 아니야. 그분들 옛날에 진짜 두들겨 맞으면서 군생활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이구야, 아들이 국방부 그 출입 기자랍시고 육군참모총장이 나한테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술을 따라준다 생각해봐. 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우를 받은 기자는 어떨 거야? 뭐 솔직히 기자가 뭐 생전에 뭐 저기 부모님들한테 뭐 효도를 했겠어? 아니잖아. 그날 하루 엄청난 극진한 대우, 내가 극진한 대우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극진한 대우를 받았잖아. 예,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번에 군에 마이너스가 되는, 군이 좀 아플 수 있는 기사를 쓰기 힘들어. 진짜 쓰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군이 자신들이 구워 삶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떠받들어줘요. 검사도 똑같아. 검사 똑같아요. 제가 어디 갔더니 차장 검사가 뛰어나왔더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들하고 동화가 돼버립니다.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싱크가 몰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정성호 장관도 안규백 장관도 여기 한마디로 뽕을 맞은 거야. 그래서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고 그런 상황 생깁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성호 장관님 그리고 안규백 장관님, 제가 오늘 갑자기 그쪽으로 방송 마지막에 주제가 골로 지금 흘러갔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들한테, 이 검사들이 좀 떠받들어 준다고 해서 거기 헷가닥 넘어가지 마세요. 군인들이 떠받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헷가닥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런님께서 내란 모임